자, 가봅시다. 109쪽의 필수 예제 6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래.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 sin x.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x sin x.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많아질 거예요. 보자. 우리가 지수에 누가 들어왔니? sin x가 들어왔지. 그럼 사실 얘네들은 뭘 한 거야? 합성을 한 거야? 저랑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나오면 밑에 하나 내려서 1 빼라 했잖아. 근데 그게 안 돼. 왜? 우리가 그 숫자를 내려서 1 빼는 행위는 언제 할 수 있었냐면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값이었을 때 하던 행위야. x세제곱, x의 루트 2제곱, x의 7제곱, x의 마이너스 4제곱 이런 거 전부 다 숫자잖아. 근데 얘는 지수에도 뭐가 있었니? 함수가 있었네. 처럼 우리가 수원 때 지수함수를 배울 때 당시에 혹은 로그 함수까지 배우고 나서 다시 지수거를 나왔었을 때 그런 말이 한 적이 있어? 미체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 특히 지수에 로그가 껴있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그러한 지수함수에서 변수가 너무 복잡할 때는 어떻게? 그 지수에 있는 놈들 처리가 힘드니까 이 지수를 내려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선택했었네.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다. 내리는 선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쪽 변에 뭘 취해줘야 돼? 로그를 취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에 특정한 로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을 할 때 당시에 그나마 로그들 중에 편리했던 로그가 누굽니까? 상용 로그가 밑이 10인데 미분 파트에선 누가 더 편해? ln이 더 편한 거야. 그 실제로 대학교를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용 로그라고 했던 로그 친구 밑을 10으로 하는 걸 생략하는데 대학교를 가잖아? 로그라고 적히잖아? 이거 알고 보면 ln입니다. 왜? 대학교 쪽에서는 이 ln을 더 많이 취급해요. 왜? 미적분을 계속 할 거라서. 미분 때는 상용 로그보다는 ln이 더 편리해. 상용 로그는 언제? 자리 숫자들을 할 때 편리했고. 그래서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보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가 미분을 할 거라 했잖아. 뭐가 됐든 도함수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미분 파트에서는 누가 더 편하다? ln이 편할 거라고. 밑을 2로 하는 게 편하다고. 그럼 양쪽 변에 뭐 할 거냐? ln을 붙여줄 거예요. 그럼 얘가 ln y는 ln x의 sin x 되겠습니까? 되니? 그럼 이제 여기 있던 sin x를 앞쪽으로 내세울 수 있어. 어떻게 내세우면 돼? sin x 곱하기 ln x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부연 설명. 일단 문제 빠르게 풀게. 일단 문제를 빠르게 풀자. 선택해서 할게요. 알아서 일단. 자, 이 친구는 x라고 하는 변수의 함수다. 그쵸? 근데 이 앞에 게 y만 덩그러니 있니? 아니지. 누가 있어? ln y가 있지. 자, 여기서 살짝 설명하고 갈 거야. 이 뒤쪽에 있는 매개 변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다음 챕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연쇄 법칙이라고 해서 합성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사용이 돼서 2변수 함수든 3변수 함수든 무슨 표현? 라이프니츠식의 표현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했죠. 그럼 이제 라이프니츠식의 표현을 조금 더 잘 알아봐야 돼. 자, 우선 잘 구별해 줄게. 우리가 f'x라고 하는 그 뉴턴식의 표현에서는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너희가 알다시피 미분했어요, 도함수예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변수가 f'x, x라는 거야. 그럼 보자.
fx가 예를 들어 x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둘러봐. 변수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딱 하나.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갖다가 f'을 꽂아도 얘가 x라는 함수, 다시 x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이구나라는 거를 해줄 수가 있었다고요. 되나요? 그럼 얘를 미분한 것처럼 내가 fy는 y제곱이에요 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f'y 또한 2y라고 말해줄 수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있겠지. 왜? 변수의 생김새만 다를 뿐 뜻과 방식은 동일한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런 거를 한번 갖고 와볼까? 누구? 자, fx가 x제곱 y가 있대. 그럼 너희가 평상시에 이 수투 내용까지만 보고 배웠다면 이 y라고 하는 친구는 마치 뭐처럼 취급하고 넘어갔었냐면 상수항처럼 취급하고 넘어갔어.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f'x라고 하면 2xy라고 그 끝을 냈단 말이야. 되니?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요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말들이.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해볼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해볼까? 그러면 일부러 만든 거야, 그렇게? y는 루트 끼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그럼 내가 이쪽 친구에 쇽 대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미분이 쉽니, 어렵니? 어렵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 y가 과연 상수항인가요? 라고 해보자. y랑 x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자인가요? 라고 하면 아니야. 관련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 원위의 점으로부터 관계식이 있잖아. 대입해서 미분이 안 될 뿐. 그럼 내가 이거를 x로 미분한다고 했을 때 이 y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x로 바꿔야 돼. 반드시 x로 바꿔야 돼. 근데 이걸 x로 바꾸기가 힘들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뉴턴식의 표현에는 이러한 오류점들이,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라이프니츠식의 표현법이 되게 유용해졌다라는 거야. 그 라이프니츠식의 표현법은 자, 이 f'x 다시 우리가 fx는 x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단순하게 fx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을 낸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y는 x제곱이라고 해버려. y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먼저 갖고 와버려. y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나는 x라는 변수가 메인이잖아. 정의역 자체가. 그럼 나는 이 x를 뭐 한다? 조금씩 쪼개가지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나타냈다는 게 미분의 뜻이야. 이건 라이프니츠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똑같은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짧게 잡을 거라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똑같이 말할 거라고. 그럼 그거의 표현법을 y'이라고 하는 거 자체도 뉴턴이야? ex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 그런데 이 y''을 나 이거 좀 말을 바꿔서 할래. 어떻게? 그 y라고 하는 거를 dy라고 하고 그거를 x로 미분할래. dx분의 dy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y라고 하는 변수를 x라고 하는 변수로 미분할래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라이프니츠식의 표현의 이 미분법들은 그 분모에 dx라고 하는 거가 나오냐, dz가 나오냐, dy가 나오냐 등등등에 따라 내가 위에 있는 요 단독으로 나와 있는 이 변수 있잖아. y 변수. 그 변수를 밑에 있는 놈으로 미분할래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표현이 생긴 겁니다. 괜찮나요? 그냥 뜻만 먼저 이해해봐. 됐나요? 그러면 얘를 새로운 변수였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ln y는. 새로운 변수였다고 생각. 물론 y랑 x랑 깊은 관련은 있다는 거야. 저기 깊은 관련이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놈은 그냥 x의 함수로만 구성되어 있고 얘는 y라고 하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럼 얘가 x로 미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된다고.
x로만 미분을 하는 건 얘밖에 안 된다고. 얘가 fx가 얘가 x의 함수인 거야. fx 곱하기 gx. 아, fx라는 sin x 함수, gx라고 하는 ln x 함수. 그럼 얘는 누구야? fy라는 느낌인 거야. 혹은 hy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다시 적어볼게. ln y는 sin x 곱하기 ln x에서 뭘로 미분하겠다? dx분의 d를 하겠다 이거야. 이 함수를 x로 미분하겠다 이거야. 그럼 얘만 미분할 수 있냐고. 얘도 같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양쪽 편에 똑같이 하는 건데. 됐니? 그러면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있지? dx분의 d의 sin x 곱하기 ln x는 전부 다 x에 대한 함수니까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죠.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미분을 하세요. 해봅니다, 그러면. 자, 곱의 미분법에 따라 앞에 거를 미분하면 코사인 x,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해.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 해. 뒤에 거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들어왔어요. 끝! 오른쪽은 너희가 하던 대로 똑같이 했다고. 그럼 이제 왼쪽 게 dx분의 d잖아. dx분의 d. y에 대한 함수가 나왔고 ln y. 됩니까? ln y. 그러면 이거 미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y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 끼우는 연쇄 법칙을 갖고 올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 했어? 지난 시간에 진짜 간략하게만 말했어. 자, 여기 dx를 dy로 바꿔보면 된다고. dx를 dy로. 그러면 dy의 d를 갖고 왔다고 치자. dy의 d를 갖고 왔다 치자. 그럼 내가 dy를 마음대로 갖고 왔잖아. 그럼 이 dy를 상쇄시켜줄 요 놈의 dy 적어주고 요쪽에 dx를 적어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네모 쳐진 거는 y에 대한 함수를 ln y 미분해래. 그럼 ln y를 ln x처럼 생각해서 미분해. 뭐 나오니? y분의 1 나오네. 그래서 얘는 y분의 1이야. 그리고 앞쪽에 누가 붙었어? dx분의 dy가 붙었어. 그리고 뒤쪽에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대로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우리가 원한 건 y'. 이 y'이라는 건 dx분의 dy. dx분의 dy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얘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넘겨줘야 되네. 얘를 넘겨줘야 되네. 그럼 얘를 넘기면 양변에 y를 곱하면 되네.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dx분의 dy는 y 곱하기, 자, 가로 보세요. 요 놈이 그대로 오는 거야. 저기 네모로 해놓고 그냥 끝낼게. 코사인 x 곱하기 ln x 더하기 사인 x 곱하기 x분의 1 적어주면 돼, 저기에. 그런데 y를 적어놓으면 헷갈리잖아. 그럼 이 y를 지워서 누굴 집어넣냐면 저기 위에 있는 x 사인 x를 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결국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지금 당장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렵죠?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가야 돼. 자, 이쪽 연쇄법칙으로 결국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무진장 많이 씁니다. 그냥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매개 변수를 배울 거고 역함수의 미분법을 배울 거고 그러려면 이러한 뜻과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돼.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유용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저 y라고 하는 친구를 보통 우리가 fx라고 한다 했죠. fx는 x sin x라고 하자. 그럼 내가 아까 뭐 한다고 했어? ln 한다 했지, ln. ln 한다 했지. 이런 편리하다고. 이런 너희가 보던 꼴이니까. 그럼 얘 미분하면 뭐 나와? 얘도 x에 대한 함수지. 얘도 x에 대한 함수 맞잖아. 그럼 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fx분의 f'x 나온다고 했고. 요거 미분해주면 아까 적어준 대로 앞에 거 미분? 내가 순서를 어쩐지 순서를 반대로 적었지? x분의 1의 sin x에 더하기 ln x의 코사인 x. 그럼 양쪽 변에 fx를 곱해주면 여기에 fx를 곱해주면 이 fx가 누구였다고 했지?
아까 처음 거 x sin x. 이 방금 전에 적은 거랑 똑같은 모습 나오죠. 지금은 이게 편해 보일 수도 있다고. 지금은 보면 이게 편해 보이잖아. 맞잖아. 근데 이건 전부 다 fx라는 놈으로 다 표현이 된 놈이라니까. x라는 변수로 다 표현이 돼서 뭐 한 거야? 양쪽 변에 똑같이 x라는 변수로 미분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 가면 그런 것만 나오겠냐고. 대학교만 가도 변수가 3개인 게 많다고요. 그러면 이게 다변수 함수일 때 당장 뒤쪽에 보면 매개변수라든지 혹은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만 해도 변수가 왕창 나옵니다. 2개 나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연쇄법칙이라고 하는 저 내용 dx분의 dy, 라이프니츠식의 표현법을 익숙하게 써야 돼. 무조건. 당장은 얘가 편할지언정. 자, 그럼 한 번 더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나와 있냐?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에 x 플러스 3의 4제곱이래. 당장 이거 미분한다고 하면 선생님 미치셨습니까? 저걸 어떻게 다 미분을 해요? 목세 미분법인데 목미분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듭 제곱들의 곱하기 나누기를 쉽게 다루는 방법, 진수로 만들어버리면 쉽게 다룰 수 있잖아. 그래서 양쪽에 ln을 취급해줘요. ln을. 근데 지금 너희가 아까 보니까 dx분의 dy가 힘들어 보여서 이 y를 fx라고 만들어 놓고 갈게. 살짝 힘을 뺄게. 아무도 이해를 못한 느낌이야. 살짝 힘 뺄게. 자, 그럼 우리가 ln fx는 어떻게 되니? 저쪽에도 ln을 적용해주면 얘네들은 곱하기고 얘네들은 나누기네. 그럼 다 쪼갤 수 있잖아. 그럼 쪼갠 걸 적어볼게. 첫 번째 누가 나오니? x 플러스 2의 세제곱, 그 다음 ln의 x 플러스 3의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ln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럼 미분을 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있는 3은 앞으로 내보내고 4도 앞으로 내보내고 2도 앞으로 내보낼게. 그 다음 미분해볼까? 자, 요 놈부터 미분.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fx분의 f'x 되죠? 자, 그럼 그것이 첫 번째. 얘 미분하면 3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두 번째 거는 4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 됐나요? 그러면 양쪽 변에 또 뭐 한다? 이 fx를 날려줘야 도함수를 구한 거지? 그럼 fx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그럼 저걸 다시 곱해준 거 여기다 쏙 넣어서 정리하면 돼. 정리된 게 저기 밑에 적혀 있고. 되니? 그러니까 누구는 ln y의 미분이 y분의 y'을 이해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 애들 많다고. 그래서 그냥 fx라고 말을 한 거라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에 y'이라고 하는 거의 표현법이 dx분의 dy라는 것도 이해를 한다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처리,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 점을 찍어보면서 이렇게 관계에 대한 고찰을 안 해본 애들은 지금 내가 방금 직전에 연쇄법칙을 말해주는 말들을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려본 적이 없어서. 변수에 대한 고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점을 찍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도함수 미분해라라고 하면 그 미분만 할 줄 알면 기계적으로.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약간 벽이 있을 정도로의 약간의 그런 수학적인 재능 느낌 마냥 벽을 느낄 수 있는데 재능 아니야. 너희가 안 한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갔다면. 앞쪽 부분에서. 그런 고찰이 없었던 거야. 나는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매개변수도 그렇고 음함수의 미분법도 그렇고 역함수의 미분법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 y'이라고 하는 미분의 표현, f'x라고 하는 미분의 표현, dx분의 dy라고 하는 표현 전부 다 똑같은 말이야. 표현의 조금씩의 차이고 그 표현의 차이가 함수의 생김새에 따라 주어지는 그 수식에 따라 조금씩의 그런 방식들이 다른 건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방법은 똑같고 나는 그 말하고자 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말할 거야. 너희가 그
내용을 캐치해야 돼. 그러면 탄탄대로입니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이해까지 하기 위해선 너희가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투 내용 다시 뒤져보세요. 쌤이 말하고 있는 y 프라임, dx분의 dy, f 프라임 x 똑같이 수투에서 나오고 있어. 언급을 안 했을 뿐. 왜? 언급해봤자 지금의 반응이랑 똑같을 거야. 저게 무슨 소리고 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해야 돼.